자, 이제 2탄이야. 1탄 찍어보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연구실에도 20대 직원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같이 들어오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 조태구알. 내가 아까 세은이 언니를 부동산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는데 약간 여기서 이제 너의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저는 재수가 끝나자마자 바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어요. 21살에. 네. 난 너무 놀랐잖아. 작년 만났는데 언니가 고시원을 운영을 한다는 거야. 27살부터 고시원을 운영을 했대. 그 보통 27살까지 고시원에 사는 제자들은 많이 봤지만 그때 몇 개 운영했지? 처음에 이제 2개로 시작했고 가장 많을 때는 5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님께 단 1도 지원을 받지 않았지. 네. 요즘 애들 진짜 재테크 관심 많거든. 그쵸. 근데 너네는 어때? 처음에는 많이 없었는데 월급을 받고 시작하고 나니까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저는 재테크 똥멍충이에요. 아, 똥멍충. 저도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죠. 맞아. 다 비슷한 것 같아, 약간. 저 같은 경우엔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 교회 친한 지인분이 대출 업무를 되게 오래 하신 은행원이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저랑 또래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금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이제 뭐 이자라는 건 아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뭐 언제 내는 건지, 뭔지 몰라. 이런 거를 그분이 답답한 나머지 20살, 21살을 쪼로록 모아놓고 금융 강의를 처음에 시작해 주셨어요. 사실 그분이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대출 업무 대출, 중에서도 부동산 이제 관리 대출 쪽이어서 이 중에 누군가가 관심이 있다면 뭐 공부해볼래? 이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처음엔 노는 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토요일마다 모여서 임장 간다는 핑계를 그때부터 임장을 네. 다녔어? 그래서 전국을 이제 맛집 투어를 하면서 그게 재밌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치. 한 3개월 하니까 안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걸로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부동산은 진짜 진입 장벽이 높아. 너무 높죠. 주식은 사실 뭐 10만 원, 20만 원만 있어도 그러니까. 계좌 트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주식인데 부동산은 정말 큰 돈이잖아. 정말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못하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처음에 만난 선생님이 이제 경매 쪽 전문가셔서 그렇게 됐지만 경매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니? 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매라는 방법이 있고 경매라는 방법도 있고 공매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매는 그냥 전 집주인에게 내가 돈을 주고 집을 사는 게 매매. 경매는 이 집주인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라가 대신 중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고 법적인 용어가 많아서 어려운데 이 경매를 처음에 공부하다 보니까 매매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전월세 계약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적인 권리를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경매의 최대 장점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출이나 집 규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되게 많이 받고. 네, 그런 규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 경매 시작할 때는 100% 대출이 됐었어요. 2군데서 대출을 받아서 500만 원 정도로 처음에 제가 집을 매매했어요. 그 500만 원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뭐 수수료, 리모델링 한 비용. 그 집은 20살 여러분들이 할 자취방이었어요. 그거 왜 샀냐면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 자취할 돈도 없었거든요. 기숙사는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기숙사도 막 대기순번 뺑뺑이 돌려가지고 들어가니까 처음에 못 들어갔고 그래서 막 고시원에 막 15만 원짜리 이런 데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자취하는 애들은 보통 그 당시에 5, 60만 원 내고 자취를 했거든요. 5, 60만 원씩 버는 저 집주인은 좋겠다. 그 생각을 들면서 아 나도 나중에 학교 앞에서 월세 받는 사람 되고 싶다. 막연하게 꿈을 꿨어요. 단지하에 엄청 싼 집이 경매에 이제 나왔길래 그게 저의 첫 근데 그럼 경매 공부를 하다가 그걸 이제 발견하게 2년 된 만에 거지? 2년 공부를 하고 2년도 진짜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매주 토요일 임장 다니고 그냥 혼자 뭐 서치 좀 해보고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대신 꾸준히 이제 대출을 끼고 샀잖아요. 제가 그때 50만 원 월세 받았거든요.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7만 원 남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규모도 작아서 별로 부담도 되지 않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내가 저 집에 들어가 살지 뭐 이 생각으로 그게 제 첫 투자였어요. 3년 동안 그 집을 7만 원씩 벌면서 빚 좀 갚고 또 모아서 좀 갚고 그러면 이제 7만 원보다 조금씩 더 벌기 시작해요. 그렇지.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벌다가 3년 후에 팔았어요. 2배 조금 안 되게.
그럼 난 궁금한데 고시원은 너무 뜬금없어. 그거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아주 열악한 고시원에 제가 살았는데 그 고시원에 방이 60개였거든요. 그 60개의 방을 15만 원씩만 받는다고 생각해봐도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1년 정도 살았는데 1년 동안 주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늦어도 50살에는 내가 고시원을 차리리라 이렇게 주변에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게 진짜 제 꿈이었고 25인가 6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한 6년 공부를 했잖아요. 혼자 하기에도 좀 재미가 없고 이래서 스터디를 만들었거든요. 그 네이버 카페 비슷한 나이대들끼리 모여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했는데 집 규제가 엄청 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택에 관심이 없어지고 상가 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스터디를 운영하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면 안 되니까 상가 강의를 저도 들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자기가 30대 중반에 고시원을 운영해서 시드머니를 벌었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30대 후반에 운영했지? 그래서 수업 끝나고 찾아갔어요. 무턱대고. 제 꿈이 50살에 고시원하는 게 제 일생 꿈인데 어떻게 30대 후반에 고시원을 운영하게 되셨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하게도 자기가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시원을 너가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임차인으로 그러니까 월세를 내면서 들어가서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시원을 한다는 게 고시원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어떠한 건물에 나 역시도 임차인으로 네. 들어가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네. 거지. 네, 그래서 그러면 나도 조금만 돈 벌면 할 수 있겠는데? 이 이제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하면은 맨날 찾아봤어요. 물건이 뭐가 나왔는지 시세가 어떤지 이거를 한 1년 정도 찾아봤어요. 막 찾아보다가 방이 몇 개 안 되는 작은 고시원이 나온 거예요. 하나 매물이.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 코로나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때였어요. 그때 고시원들이 되게 많이 망했거든요. 망했어. 그럼 나는 이때를 노려보자. 그래서 처음에 고시원을 시작하게 됐고 투잡으로 내가 실제로 관리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작은 단위를 찾았죠. 제 목표는 제 월급의 반만 벌자였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하게 공부를 맞아. 해봤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를 해오니까 그 불안 요소들이 애초에 배제가 많이 되고요. 저도 고시원이라는 영역은 처음이었는데 이것도 저도 또다시 공부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요즘에 학생들한테도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건물주라고 말하는데 공부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공부할 만한 끈기가 없었으면 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하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가 점점 심해졌잖아요. 진짜 다행히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근데 또 사람이 어느 정도 차니까 제 월급만큼 되더라고요. 생각을 이제 곰곰이 해보니까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면 뭐가 좀 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진짜 너무 피곤했어요. 저는 또 경기도에 사는데 퇴근하고 그치. 서울까지 가가지고 이걸 하고 온다는 게 너무 가서 힘들어서 뭘 해? 청소도 제가 직접 하고 뭐 고장나면 제가 다 직접 고치고 어. 너무 상태가 낙후돼 있었기 때문에 셀프 도배 벽지 이런 거 다 하고 사람을 쓰면 15만 원인데 내가 하면 3만 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돈은 이렇게 어렵게 버는 거예요. 그럼 돈 원래 어렵게 버는 거야? 네.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올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번 돈을 또 착착 모아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도 안 쓴 것 같아요. 돈을 진짜 엄청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한 1년 반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노하우도 생기고 하나를 더 하게 됐죠. 거기는 조금 멀었어요. 노량진에 가까운 곳이어서 집이랑도 좀 멀어서 거기를 구할 때가 제일 또 힘들었던 것 같은데 사기도 한 번 당하고 공과금을 체크 안 하고 계약을 했다가 공과금이 거의 월세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적인 것도 있고 해서 내가 여기 좀 지내면서 관리를 해야겠다. 저도 대학생 때 살았지만 환경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살아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수를 점차 늘려갔던 것 같아요. 하나 좀 안정이 되면 그 다음 거 하고 내가 돈을 좀 모아서 옮기고 이게 또 많아지니까 빨라지더라고요. 이게 또 쓸 거 다 쓰면 못해요. 그럼 나는 궁금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저 사람이 되게 독하거나 저 사람이 되게 그래서 잘 된 거 아닐까? 듣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저는 되게 똑똑한 사람은 진짜 아니거든요. 맞아. 또 엄청나게 독하지도 않아요. 저한테 진짜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재수할 때
엄청 열심히 공부했던 게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음. 어딘가를 앉아서 어떤 한 가지에 내가 집중을 해서 몰입하는 거. 이거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도전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해봤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지 할 않을까?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볼게. 자,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부동산 재테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 서점에 가세요. 부동산의 기초에 관한 책, 경매에 관한 기초 경매 책이 기초? 있어요. 응. 그런 책을 심심할 때마다 한 권씩 좀 읽어서 응. 보시면 좋고. 궁금한데 나는 부동산 경매 쪽은 관심이 없어. 이래도 경매 관련된 책을 읽어보는 게 좋은 거야? 네, 왜냐면 제가 이 매매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어. 했잖아요. 모든 매매 중에 가장 어렵고 복잡한 게 경매예요. 그래서 이 기초에 대한 거를 내가 공부를 해놓으면 매매, 전월세 계약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다 알게 돼요. 굉장히 쉽게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매 기초를 공부하는 거를 추천을 좀 드려요. 추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재밌어 보이는 책을 사면 돼요. 두 번째는 두 번째? 경제신문을 보세요. 경제신문? 가장 좋은 거는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게 이게 가장 좋은데 그래? 게으르지 않게 읽게 돼요. 특히 대학생은 할인도 돼요. 핸드폰으로도 요즘엔 경제신문 구독이 다 되거든요. 어플로. 직장인이시면 출퇴근길에 아니면은 시간을 잠깐 내서 5분 10분만 읽어도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왜? 흐름. 경제 전체를 보는 어떤 흐름? 주식도 그렇지만 남들 다 빠질 때 들어가고 맞아. 남들 다 들어갈 때 구경하는 사람들이 나거든요. 너? 그 흐름을 읽는 게 부동산은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부동산, 주식, 모든 재테크들 모든 다 재테크에. 똑같아. 맞아. 그러니까 경제신문 구독은 진짜 추천. 어. 그래서 내가 재테크에 1도 관심 없어도 내가 살 집을 구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는 20대 초반 대학생부터 시작해도 너무 좋아요. 절대 이르지 않아요. 세 번째는 기초 강의를 들으세요. 근데 보통은 약간 3번을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유튜브를 안 해요, 아예. 유튜브에 구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거네. 저는 유튜브를 일부러도 안 봐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있는 정보가 너무 많고 진위여부를 맞아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정보들이 너무 너무 많지. 네. 맞아.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보는 건 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관련된 네. 건? 근데 정말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 맞아. 진짜 돈 버는 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를 막 여러 개 구독해서 내가 지식을 쌓는 것보다 얼마라도 돈을 주고 강의를 듣는 게 훨씬 좋아요. 차라리. 돈을 받고 강의를 한다는 거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그걸로 성공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막 무분별한 정보를 주진 않거든요.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의 부동산 강의는 너무 비싸요. 대학생은 절대 못 듣고 사회초년생도 못 듣죠. 300, 500, 1000 이렇게 가니까 그런 거 듣지 마시고 강의 플랫폼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클래스 원원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 보면 저렴한 강의들도 많아요. 저렴한 것들을 들어도 충분히 감을 익힐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관심이 생긴다면 그런 것들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걸 하기 전에 2번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 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20대 재테크 시작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는 만큼 보여요. 저는 고시원에 살면서 저 고시원 사장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건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보인 거거든요. 부동산을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런 생각조차 안 들죠. 너 그때 결국에 저 고시원 사장 좋겠다라고 했던 고시원 샀지? 네. 지금도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나의 20대는 그냥 정말 쳐놀았거든? 나는 사실 정말 재테크에 관심이 없단 말이야. 요즘 애들은 되게 관심도 많고 막 이런데 맞아요. 막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제일 진입장벽이 낮은 유튜브를 검색하는 거 네, 같아. 맞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유튜브에 알짜배기 정보는 없다. 머리만 혼란스러워지고 너무 잡다한 정보가 많고 그거 막 보다 보면 진짜 엄청 부자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맞아. 1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나를 보호해야 돼요.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부동산은 평생 한 번은 내가 계약서를 써도 그럼. 내가 집을 사지 않아도 뭔가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20대 때 공부를 해두는 거는 진짜 삶의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가볍게 내가 매일 경제신문을 5분, 10분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친구 사귈 겸 가서 스터디도 하고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꾸준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궁금한 거 있어? 혹시? 그 재테크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막 매주 임장을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서울은 또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나마
좀 시도해볼 수 있는 지방으로 가서 그런 걸 보는 게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앞으로 살 지역을 공부를 하면서 좀 보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내가 정확히 나름이에요.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잘하는 지역부터 보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지 않더라도 공부를 하는 목적으로 임장을 우리가 처음에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만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편의성. 이 지역의 주차가 헬이라는 건 나는 알아. 남들이 보면 낮에 와서 보면 모르거든요. 그렇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적정 매매가나 적정 전월세가 얼마인지 대충 감이 와요. 잘 알고 있는 네. 동네 편의성을 통해서 적정가를 계속 보는 눈을 키운다는 맞아요. 거지. 네,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가도 그게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잘 아는 지역을 먼저 보는 걸 추천해요. 저는 이게 좀 익숙해진다면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이 금액이 너무 비싸다. 혹은 너무 싸다. 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감이 생기면 지역을 넓혀도 그런 감이 생겨요. 여러 가지 팁들이 있죠.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을 알아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저는 무조건 그 인근의 모든 부동산을 다 봐요. 호재는 있는지, 이 지역에 지역은 어떤지. 막 이런 거를 물어보면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그분도 심심하거든. 네. 내가 이 근처에 집을 살 의향이 있다라는 걸 내비치면 대부분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보통 좋은 물건은 독점이라 그래서 여러 군데 내놓지 않고 한 곳과 거래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나한테 먼저 연락하니까. 임장을 만약에 다니고 싶으시면은 일단 내가 잘 아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다녀보는 거는 임장은 되게 좋아요. 그 지역을 잘 모르더라도 그 집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그래, 많이 연습이 돼서. 보면 늘지. 또 궁금한 거 있어? 처음에는 한 7, 8만 원 정도만 순수익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그 집으로 시작을 하실 것 같은지 궁금해요. 저는 할 것 같아요.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테크의 진짜 중요한 점은 일확천금을 절대 벌 수 없어요. 맞아. 거의 로또와 비슷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제 꿈을 가진 게 내 월급의 반. 이렇게 목표를 정한 것도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너무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면 빨리 지치고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조급하면 망해요. 조금씩 돈을 벌더라도 경험이라는 거는 진짜 돈 주고 못 사기 때문에 추천을 해요. 확실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얘들아, 도움 됐지? 잠깐 잊었어? 내가 또 다른 콘텐츠로 올게.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막 댓글 달아봐. 네. 이제 우리 제자들이 커가지고 네. 직장인들이 되었으니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줘.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얘들아 댓글까지 부탁해.